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트민 경제TV입니다. 오늘 뉴스가 좀 나서 제가 해설을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어반 리튬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전웅 박사가 보유한 CULX 기술, CULC 기술, CUBLX 기술에 대해서 기술 시권을 획득했다. 20년 동안이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데, 요거는 그냥 봐서는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해설을 제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네이버 카페 사태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나오고요. 들어오시면, 데일리부터 장중 속보,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 전부 다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슈 분석 코너에서 좀 자세한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걸 또 글로만 하면 힘드시니까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획득한 특허는 3개입니다. CULX, CULC, CUBLX 3개 동안 20년 독한. 네. 자, 우선 CULX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CULX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 네, 칼슘과 마그네,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염호 여러분 들어보셨죠? 염호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촉매반하고 리튬 복합 조성물을 추출한다. 그래서 요 염호에 관해서 여러분들 다 언론 기사 보셨죠? 포스코가 워낙 움브레 무에르토에 대해서 강하게 막 설명 뉴스에 냈기 때문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건데, 자, 전 세계 염호 97%가 버려져 있다. 이 관한 내용은요, 이미 제가 작년 11월에 제 카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 세계 염호가 버려진 지 방치된 이유에서 요걸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움브레 무에르토를 2018년에 염호 일부입니다. 일부 3,300억에 인수를 했다. 여기서 리튬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브레 무에르토는 포스코도 하지만 세계적인 수산화 리튬 회사 라이벤트, 그 다음에 알파 리튬 이런 회사들도 다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리튬 염수, 제가 간단히 리튬에 대해서, 염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호수가 아닙니다. 자, 갑자기 막 땅이 솟아가지고 바닷물이 갇혀버립니다. 옆에는 막 써서 여기 화산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한 햇빛을 받으니까 물기가 증발하고 소금만 남죠. 소금만 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퇴적이 됩니다. 세월이 가서 퇴적이 돼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는데 옆에 화산에서 화산 분출이 합니다. 팡 터져가 여기서 마그마가 나옵니다. 마그마. 그래서 리튬은요, 마그마에서 나오는 거지, 소금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마그마가 막 분출해 있는데, 비가 막 내려가지고요, 마그마가 빗물에 녹아가지고 땅속에 스며드는데, 스며들고 보니까 마침 소금이 있네요. 소금은 물에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염호라는 거는요, 리튬을 머금은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금물이라서 그런 거지, 소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미국의 로키 산맥이라든지 산이 옆에 화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방법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땅 속에 있는, 그래서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이런 리튬 염수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거대한 염전을 만들어서 그 보통 많아야 한 0.15% 정도의 리튬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폰드에서 막 옮기면서 정발시킵니다. 그래서 한 6% 정도의 리튬 염수로 농축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지금의 가장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18개월 동안요. 자, 그런데 이 포스 LX 기술, 포스코가 말하는 포스 LX 기술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코가 보는 포스 LX 기술은 뭐냐? 그렇게 18개월 동안 너무 길다. 그래서 이것도 3개월 동안 한 0.4% 정도 되는
농축액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인을 넣습니다. 인을 넣어서 결국 리튬을 인산 리튬 형태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산 리튬 형태로 추출을 해서 이걸 정제를 해서 탄산 리튬으로 변환하는 이런. 근데 인산 리튬이 이게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어 가지고 이거를 탄산 리튬으로 변환시키는 것도 아주 힘듭니다.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도 가해야 되고 아주 힘듭니다. 어쨌거나 이게 지금 말하는 포스LX, 포스코의 포스LX 기술입니다. 물론 이거 발명가도 전웅입니다. 이 특허 발명가를 보면 전웅이고요. 기술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포스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발명가 전웅입니다. 근데 전웅 박사의 CULX는 한 단계 더 나은 거죠. 나아가서 리튬 염수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여기는 제거한데 이것도 시간과 비용이 들죠. 이거는 제거하지 않고 촉매 반응을 통해서 리튬 복합 조성물로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제해서 고순도 탄산 리튬으로 바꾸는. 그래서 과정이 아예 다르죠. 이 두 개 과정이 포스LX와.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은 포스코가 기술 특허를 시비를 걸어서 생산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기술이 전혀 다른 얘기고 결국 이 강점 CULX의 강점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면 전 세계 가능한 그는 염호의 한 3%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다 칼슘, 마그네슘 농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버려져 있다. 그런데 전웅 박사의 CULX 기술은 그래서 버려진 염호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왜 사냐? 널려 있는 게 염호인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통해서는 이제 염호 개발이 가능하겠죠. 염호 개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 CULC는 탄산 리튬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되겠죠. 요걸 만드는 기술이 CULC가 되겠죠. 그 다음에 CuBLX 요거는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여러분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중에 리튬을 제대로 추출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 홍보는 리튬을 추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90% 이상이 니켈과 코발트, 황산 니켈과 황산 코발트가 대부분입니다. 리튬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리튬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한 강점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에 있어서 리튬을 그래서 지금 드러난 거는 SK이노베이션이 2018년부터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지금 계속 개발 연구 중이고 2025년에 플랜트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제일 알려진 일인데 CuBLX 특허는 폐배터리 리튬을 친환경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이 세 개를 지금 이제 어반 리튬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림이 나오죠. 그렇다면 어반 리튬 입장에서는 뭐냐? 법인이잖아요. 법인이 지금까지는 특허를 전용 개인이 가지고 대표 개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법인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인으로서의 원천기술 확보, 법인이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의미가 있고 이걸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탄산리튬 생산과 관련해서는 CULC 특허 가지고는 이번에 새만금 개발청의 보도자료 보셨죠? 보면은 새만금 산업단지 중에 3만 평은 하이드로리튬이 산다. 나왔죠. 3만 평은 하이드로가 합니다. 그 다음에 18,000평은 어반 리튬에서 탄산 리튬 공장 짓는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반 리튬이 공장에서 탄산 생산하면 바로 옆에 있는 하이드로 리튬, 수산화 리튬 공장에 보내서 변환한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공장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한다. 요게 이제 이 기술이 쓰이겠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언론에 났죠. 1월 31일 날 비츠로셀과 리사이클 MOU를 맺었다. 그래서 비츠로셀이 폐배터리 전지를 공급해주면 어반 리튬이 여기서 리튬을 친환경으로 추출해서 요거를 CULC를 가지고 CULC 특허 기술로 가지고 탄산 리튬을 변환한다.
요런 거죠. 그럼 요거를 탄산리튬 하면 요게 결국 그 하이드로가 수산화리튬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염호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나온 게 없습니다. CULX 기술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경쟁력이 강하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아셨을 건데 이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일이 좀 벌어지면 제가 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리를 한다면요. 염호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전주기적으로 그냥 생로병사를 다 한 바퀴 돈다. 폐배터리 다시 돌아온다까지 다 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예리하신 분은 그렇다면 CULH 기술이 어디 갔습니까? 수산화 리튬을 하는 CULH 기술이 빠졌네요. 아마 요거는 하이드로로 줄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수산화 리튬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3개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탄산 리튬, 염호, 폐배터리는 어반 리튬이 하고 수산화 리튬 생산은 하이드로 리튬 하겠구나. 앞으로 CULH 특허는 하이드로 리튬에 가려고 지금 애껴놨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외에 종목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이슈 분석이나 업종 테마 분석에도 제가 그 수산화 리튬이나 관련한 자료들을 공부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리튬은 기술이고요. 2차 전지는 지식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반 리튬이 그런 내용의 지식이 있는 분은 이걸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겠죠. 이런 지식이 없는 분은 단기간에 너무 올랐고 이격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실 거고요. 지식이 있는 분은 이 회사의 궁극적인 밸류가 어떻게 될 거냐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